오늘 시니어 라이프와 휴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시니어 라이프와 여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가의 목적은 리프레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리프레시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휴식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 과학하고 전통적 지혜를 합한 새로운 어떤 휴식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80대 중반에 넘었는데도 아직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과학자가 한 분 있어요. 이시영 박사라는 분이에요. 아시죠? 이시영 박사분의 책을 한두 번씩은 다 보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한 2년, 2년 전이지. 이런 책을 쓰셨어요, 이 사람이. 쉬어도 피곤한 사람. 이게, 휴식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나는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영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이론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사는데, 이분이 바로 쓰신 것이 과학과 전통적 지혜를 합한 현대인의 진정한 휴식에 대해 쓰신 거예요. 이 박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양반은 연세가 금년에 만으로 말이에요. 86세. 2007년에 힐리언트 썸마을이라는 데를 강원도 평창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건강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힐리언트 썸마을에 세로토닌 문화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뇌과학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분입니다. 이 양반 주장은 간단해요. 인간은 자연체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여름답게, 겨울은 겨울답게 지내라. 그리고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현대 과학의 첨단이 뇌과학 아니에요. 뇌과학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분이 이런 평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금년 9월에 2달 전에요. 최근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면역 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것도 역시 멋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86세예요. 한국 나이는 87세인데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쉽게 그리고 대중에게 홍보하는 그런 유익한 책을 쓰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이시영 박사에 대해서 고마움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 양반이 말씀하시는 건 이래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옛날에 내가 회사를 열심히 다닐 때, 어떤 쉬어도 말이에요. 쉬운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특히 일요일 날, 집에서 푹 쉬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쉰다고 그러는데 더 피곤할 때가 있어.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더 피곤해. 또, 휴가 때 말이에요. 여행을 가면은 안 가면은 몸이 좋을 것 같지만은, 휴가를 안 가면 더 피곤해, 어떤 때는. 근데 물론 휴가 가도 피곤할 때가 있지. 아이들의 말 안 듣고 부부싸움 휴가 가서 일어나면은 피곤하긴 피곤하지. 그런데 그런 것 말고는 말이에요. 사람은 일요일 날 푹 쉬는데 쉬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 근데 일요일 날에도 내가 테니스를 열심히 치고 친구들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끝나서 막걸리 한잔 먹고 기분 좋게 집에 오면은 그 다음날 월요일 날 회사 갈 때 그렇게 몸이 나는 가볍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사실 난 잘 몰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된 게 이시영 박사가 쓴 책을 보고 알았어요. 이 양반이 말씀하시는 건 이래요. 뇌를 쉬게 해야 된다. 육체를 쉬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린 다 육체노동하는 사람들은 적고 대부분 정신노동 하잖아요. 전부 다. 우리는 쉴 틈 없이 회사에서 일하고 어쩔 때는 쉬는 동안에도 일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필요한 거예요. 뇌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꿈을 꾸거나 기억을 저장하며 끊임없이 일을 해. 그리고 멍하니 있을 때 그럴 때도 활동하는 뇌 부위가 이 DMA라는 그런 내정 생토 회로라고 부르는 그런 회로가 있는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이 DMM이 뇌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60 내지 80%를 소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DMM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면 말이에요. 사진을 보면은 이 뇌의 그 파란 부분, 이건 뇌사진인데, 뇌 파란 부분 있잖아요. 이것이 내 한쪽은 내적 전두엽, 후대상 피질, 혹은 내적 축두엽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뇌에서 DMN, 디폴트 모든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뇌 전체 소비량의 60 내지 80%를 소비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DMN을 편하게 만들어주지 않고는 피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 여러 해 전부터 과학 저널에 많이 나오던 얘기예요. 옛날에 이걸 내가 얼핏 보긴 봤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요즘 다시 내 살펴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휴식을 얘기할 때 진짜 휴식은 뭐냐? 진짜 휴식은 DMN까지도 활동을 멈춘 상태가 이게 진짜 휴식 상태라는 거예요. 먼저 잠들기 90분 전에 41도의 뜨거운 물로 10분간 목욕을 해라. 내가 이게 해보니까 이게 물을 받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 뜨거운 물로. 그러니까는 그 샤워하고 나면은 몸이 뜨끈뜨끈해서 오히려 어떤 거 더 흥분되는데 좀 지나가면은 쫙 몸이 가라앉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더 좋은 말, 이건희 같은 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건희 옛날 회장이요. 뜨거운 물, 찬물로 뜨거운 물 들어갔다가 찬물 들어갔다 이걸 한다 왔다 갔다. 우리 힘들잖아요. 목욕탕에 2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 41도면 굉장히 뜨거운 물이에요. 쫙 샤워하고 나서 그것만 해도 몸에 상당히 좋더라고. 근데 당장은 잠이 안 들어. 음악을 듣거나 마음 편한 책을 보거나 해가지고 잠들면 잠이 들더라고. 이게 중요한 팁이고 또 하나는 아침에 일정하게 일어나서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처럼 이제 자유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걸 조심해야 돼요. 또 아침에 햇볕 쬐면 가볍게 산책하기. 이것도 우리 조명진 대표님이 강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아침에 햇볕 쬐면 가볍게 산책해라.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생체 리듬을 고려해서 20분 동안 놨던 적이에요. 나는 어떤 차를 타고 많이 다니는데 피곤하면은 그날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편하게 쉬어요. 잠깐만 자도 그렇게 몸이 가볍더라고. 그리고 오늘 내가 얘기하려는 거는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거예요. 마인드풀니스. 내가 옛날에 캘리포니아에 옛날에 아니지 캘리포니아에 가서 바닷가를 가면은 그 바닷가 모래가에 그 잘생긴 백인 여자가 탁 앉아가지고 좌선으로 앉아있더라고. 저게 뭔가 했더니 그게 마인드풀니스 명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있어요. 선을 가리키기 위해서 미국 가서 활동하신 분이 있어요. 아세요? 숭산 스님이라고 있어요.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미국 각 주마다 전부 다 선원을 만들었어요. 미국이 끝나니까 유럽을 가서 선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 명상은 이미 이 시대에 간단한 어떤 일이 아니라 대기업 또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휴식법이에요. 그럼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명상을 하는데 문득 떠오르는 잡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명상을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온갖 잡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떠오르는 잡념을 없애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바람이나 빗물에 의해 파도가 이는 강물을 멀리서 바라보듯. 이건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바람이나 빗물에 의해 파도가 이는 강물이 멀리서 바라보듯. 강물을 말이야.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면 DMN 상태가 비작동 상태가 돼서
진정한 휴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마음 챙김 명상, 이게 그냥 마인드풀리스를 번역한 거예요, 단순히. 또 명상을 좀 더 쉽게, 좀 더 마음 챙김이란 말을 넣는데, 왜냐하면 잡념이 떠올라, 사람이. 일요일 날 왜 우리가 피곤하냐면 집에서 쉬면은 가만히 편히 잠을 자면 자는데 온갖 잡념이 떠오르는 거야. 내일 회사 가서 뭘 발표를 할 건가? 어떤 발표를 해야지 임원들한테 혼이 좀 덜 날 건가? 혹은 또 사장님한테 군소를 덜 들을 건가? 이걸 생각을 하니까 더 피곤한 거야, 이게. 그래, 그걸 갖다가 없애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이야. 그냥 바라보라는 거야. 강물을 바라보듯 무심하게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은 편해진다는 거야. 이걸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 옛날에는 스피노자의 책을 열심히 봤는데, 에티카라는 책에. 에티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화를 풀리려고 그러면 화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야. 명확한 관념으로 해소하라는 거야. 스피노자 윤리학의 핵심은 그거예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 마음 챙김 명상도. 근데 스피노자보다 더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야. 바람이나 빗물에 의해 파도가 있는 강물을 멀리서 바라보듯이 그거를 무심하게 나가 있는 그 잡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거야. 그러면 DMM 상태가 비작동 상태가 됐다. 그럼 DMM이라는 게 뭐냐?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그거 디폴트라는 거 아시죠? 축구할 때 디폴트 한다. 운동할 때. 특히 그 우리가 전에 IMF 사태를 맞을 때 디폴트 상태라고 맞는다는 거는 채무 불이행 상태를 맞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디폴트 상태를 맞는 거야. 돈이 없으면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건 말이에요. 그냥 그런 모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컴퓨터를 말하면 초기화로 돌아가는 초기화로 되는 그런 상태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예요. 그 왜 김우천 대표는 디폴트 아시죠? 컴퓨터 할 때 바로 그런 초기화된 상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명명이 나 참 멋있는 그 이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DMN은 말이에요. 우리가 멍하니 있을 때에도 활동하는 뇌의 신경 회로를 말한다. 즉 멍 때리고 있는 시간에도 뇌 에너지는 좀 소비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DM의 에너지의 소비량은 뇌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아까 말한 대로 60 내지 80%래요. 그런 이유로 이걸 갖다 에너지 낭비권 혹은 뇌의 암흑 에너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MN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는 한 뇌 피로에서는 벗어나기 힘들다. 즉 뇌 피로가 가속화되면 만성 피로로 이어지고 결국 암과 우울증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치명적 고통을 받게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시영 박사가 정신과 의사를 수십 년 동안 하셨잖아요. 삼성병원에서. 근데 아프다고 한 사람, 머리가 아프다 깨지고 아프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수많은 사람 만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는 거는 몸에 이상이 없어. 근데 밤낮 피로하다고 그래. 그럼 왜 그런가?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DMN을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DMN의 피로를 해소하지 않으면은, 즉 이 뇌의 피로를 해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 완벽한 또 혹은 이상적인 휴식에 이를 수 없다. 이런 통찰을 얻으신 거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자기들은 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가장 최선의 방법이 결국은 명상이다. 이런 결론을 얻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뇌 피로를 풀지 않는 한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뇌 피로가 말이에요. 몸의 피로는 몸을 피로 푸는 방법은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는 몸의 피로는 쉬면 풀리잖아요. 축구를 열심히 하면은 혹은 테니스를 열심히 하고 나서 말이에요. 쉬면은 피로가 풀려요. 근데 이 뇌는 말이에요. 뇌는 이 육체적 피로 회복과는 좀 틀려요. 뇌만의 회복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뇌과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한 거고, 최근에 그 뇌 영상을 촬영을 하잖아요. 그 방법에서 아주
명확해진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면은 뇌과학과 뇌영상에 촬영을 해가지고 얻은 결론으로 나오는 방법은 우리에게 왜 신경체가 말이에요. 교감신경하고 그 부교감신경 있잖아요. 학교 옛날 그 생물학 시간에다 배웠을 거예요. 교감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게 결국은 뇌의 피로를 풀어보는 방법이래요. 그럼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이걸 내가 열심히 봤는데 내가 어렵지만 말이에요. 나 이걸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그 교감신경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 흥분제예요. 그러니까는 긴장을 하거나 흥분을 하거나 갑자기 놀랄 때 이때 대응할 수 있도록 나오는 어떤 신경 안정제, 교감신경에서 나오는 그 흥분제. 그리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거는 긴장 상태에 있던 몸을 평상시 상태로 돌리는 그러한 진정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서로 이게 한쪽만 너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너무 계속 진정만 되면 안 돼. 너무 흥분만 하면 사람이 ADHD군 그런 말이에요. 그런 흥분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너무 진정만 되면은 이게 우울증이 걸거나 이래요. 그래서 이걸 서로 상쇄시켜야 돼. 서로 다시 말하면 철학적으로 말하면 중용을 상태를 이루어야 되고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 생물학적 용어로는 기량 상태, 즉 상쇄작용을 일으켜야 돼요. 한쪽이 작용을 촉진하면 다른 쪽은 작용을 억제해서 내장 기관의 작용을 조절하는 기량작용을 한다. 이 뇌도 내장이니까. 결국은 내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상을 해가지고 우리의 그 교감신경, 휴식을 하려고 그러면 교감신경을 좀 안정시켜야 되고 부교감신경을 일으켜가지고 좀 적당히 활성화시켜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그 평정한 상태로 이루어야 된다. 선생님, 마음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 다시 말하면 건강한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 질문을 했더니 양반이 한참 생각을 했더니 마음이 평안한 상태래. 그게 가장 건강한 상태라는 거야. 근데 마음이 평안한 상태라는 건 지금 보니까 말이에요. 이 내면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다음에 이번에 입적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조명진 대표님 다음에 강의하실 때 이쪽을 좀 더 말씀을 좀 해주시고 좀 부탁드립니다.